법정의 정적이 흐릅니다. 재판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특검 측의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조사가 된 바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특검은 두세 차례 출석 거부로 조사를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층이라 불리는 이들이 수사기관에 부름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수사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을 부르는 것은 재판 진행상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인단이 당혹스러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피고인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 검찰 조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신문하겠느냐는 항변이죠. 하지만 재판부의 의지는 완강했습니다. 수사를 한 적이 없다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다며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부터 김건희, 그녀는 누구인가 분석해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김건희라는 이름 이전에 존재했던 김명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가 대중 앞에 처음 섰을 때 사람들은 우아한 예술 기획자로 기억했지만 그 가면 뒤에는 수십 개의 가짜 경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 수원대, 국민대까지 그녀가 거쳐간 대학들에 제출된 이력서는 그야말로 소설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대상 수상? 그런 적 없었습니다. 뉴욕대 연수? 실제로는 짧은 견학 수준이었죠. 전시 기획 실적? 대부분 남의 공적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밤잠 설쳐가며 쌓아 올린 스펙을 그녀는 단 몇 줄의 거짓말로 훔쳐냈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것은 그녀의 태도입니다. 대선 당시 대국민 사과를 한답시고 나와서 돋보이고 싶어 그랬다며 눈물을 훔치던 모습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연기였다는 사실이 이후의 행적에서 드러납니다. 그녀의 욕망은 단순히 교수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큰 판을 짜기 위해 자본의 괴물들과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주변엔 유독 돈 냄새를 잘 맡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입니다. 2009년 주식시장의 어두운 구석에서 벌어진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가 조작 선수들에게 자신의 계좌를 통째로 맡기고 작전 세력이 주가를 띄울 때마다 결정적인 타이밍에 주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주가 조작 일당의 범죄 일람표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의 계좌가 무수히 등장합니다. 특히 주가 조작 2차 작전의 주포였던 이종호 씨와의 관계는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해병대 출신의 인맥을 자랑하던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와 수십 차례 통화하며 정보를 주고받았고 최근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거론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권력과 자본 그리고 작전 세력이 한데 어우러진 금융 카르텔입니다. 작전에 동원된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김건희 여사와 그녀의 어머니 최은순 씨는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작전 세력들이 줄줄이 감옥에 갈 때 그녀만은 검찰청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역의 실체입니다. 김건희를 이해하려면 그녀의 어머니 최은순 씨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모녀는 사실상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땅부터 성남의 도촌동 땅까지 최은순 씨가 벌인 파렴치한 부동산 사기극의 뒤편에는 늘 김건희라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349억 원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땅을 사고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해 국민의 혈세인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 최은순 씨는 결국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발을 뺐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수백억 원의 잔고를 위조하고 거대한 땅 투기를 벌이는 동안 옆에서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하며 인맥을 쌓던 딸이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이들은 법의 구멍을 찾아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패밀리 비즈니스 팀이었습니다. 영부인이 된 김건희 여사의 욕망은 이제 정책과 인사를 향합니다. 최재형 목사가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디올백 수수 영상은 단순한 뇌물 사건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영상 속에서 김 여사는 대담하게 말합니다. 제가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예요. 금융위원 누구를 앉힐지 고민 중이에요. 이것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전형적인 국정농단의 모습입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사무실은 제2의 청와대였고 그곳을 드나드는 수많은 청탁자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명품백은 그 거대한 거래의 입장권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김 여사의 개인 비서로 전락했고 공식적인 제2부속실 설치를 거부하며 그녀는 어둠 속에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영부인이 된 김건희 여사의 욕망은 이제 정책과 인사를 향합니다. 최재형 목사가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디올백 수수 영상은 단순한 뇌물 사건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영상 속에서 김 여사는 대담하게 말합니다. 제가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예요. 금융위원 누구를 앉힐지 고민 중이에요.
이것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전형적인 국정농단의 모습입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사무실은 제2의 청와대였고 그곳을 드나드는 수많은 청탁자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명품백은 그 거대한 거래의 입장권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김 여사의 개인 비서로 전락했고 공식적인 제2부속실 설치를 거부하며 그녀는 어둠 속에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름 명태균이 등장합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우리 오빠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명씨가 폭로한 텔레그램 속 김 여사의 발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공당의 공천권이 영부인과 브로커의 대화 속에서 결정되고 국가의 산업단지 선정이 영부인의 입김으로 좌우된다는 의혹.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라 영부인을 머리로 하는 비선 정권을 뽑은 셈입니다. 명태균은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면 정권이 무너진다.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그와 어떤 비밀을 공유했기에 대통령실은 이토록 쩔쩔매는 것일까요?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 왔습니다. 특검 재판 현장에서 재판장이 조사가 된 바가 없느냐고 묻는 장면은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김건희라는 거대한 성벽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3번의 출석 거부, 하지만 재판부는 이제 그녀를 법정으로 불러내려 합니다. 조작된 과거, 검은 돈의 거래,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 김건희라는 욕망의 성벽이 이제 무너질 시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삶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기묘한 키워드는 바로 무속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불거진 왕자 논란, 그리고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 천공. 사람들은 묻습니다. 한 나라의 영부인이 왜 수염을 길게 기른 도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 그리고 주요 국정 현안마다 천공의 강의 내용과 정부의 정책이 묘하게 일치한다는 분석들이 쏟아졌습니다. 김 여사 스스로도 과거 인터뷰에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며 무속에 대한 깊은 관심을 숨기지 않았죠. 그녀의 주변에는 늘 법사, 도사라 불리는 이들이 맴돌았습니다. 건진 법사가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하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비선 권력이 어떻게 공적 시스템을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서막이었습니다. 과학과 이성이 지배해야 할 국정 운영의 중심에 영적인 교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공포, 국민들은 영부인의 손에 들린 명품백보다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무속의 그림자에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권력의 욕망이 물리적인 지형까지 바꿔놓은 사건, 바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입니다. 15년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치고 차곡차곡 진행되던 국가 국책사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단 몇 달 만에 종점을 바꿨습니다. 바뀐 종점이 향한 곳은 놀랍게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축구장 5개 크기의 땅을 소유한 양평군 강상면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편의를 위한 실무진의 판단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수조 원이 투입되는 국가기관망이 영부인 일가의 땅값 상승을 위해 휘어졌다는 의혹. 이것은 단순한 특혜를 넘어 국가 자원의 사유화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해당 지역 인근에서 꾸준히 땅을 매입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른바 패밀리 비즈니스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고속도로는 멈췄지만 권력을 이용한 부의 축적 시도는 국민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인물 관계도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은 인물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김 여사와 수백 차례 카톡을 주고받던 최측근 중의 최측근. 하지만 권력의 속성은 냉혹했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한 순간 한동훈은 배신자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최근 공개된 명태균과의 대화와 이른바 일십 사건은 김 여사가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통제하려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를 어떻게 응징하려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영부인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 정치를 쥐락펴락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 파괴적 발상입니다. 이제 한동훈은 그녀의 가장 위험한 적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의 무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요? 이들의 권력 투쟁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 김건희라는 성벽을 지키려는 자와 허물려는 자의 사활을 건 전쟁입니다. 학력 위조로 시작된 작은 욕망은 주가 조작과 부동산 투기를 거쳐 이제는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법정의 소환을 거부하며 공무와 안보를 방패 삼아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물 관계도와 수많은 의혹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책임입니다. 법 앞에 성역은 없어야 합니다.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돌보는 가장 낮은 자리여야 합니다. 3번의 출석 거부 끝에 재판부가 내린 증인 채택 결정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 거대한 거짓의 성벽을 허물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진실은 때로 더디게 오지만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조작된 과거와 탐욕스러운 현재를 지나 그녀가 마주할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국민들은 이제 그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 재판 현장,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조사조차 거부했던 권력, 과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할까요? 재판부의 용기 있는 행보를 계속 지켜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